이제 그림에 있는 계단은 아니고요. 여기 부분에 보면은 좀 예상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계단이 생겨 있는 부분, 계단도 콘크리트 계단으로 만들 거고 지하 가는 계단은 없습니다. 안 만들 겁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콘크리트 바닥이 공사된 부분을 여기서 유추해 보면은 이쪽 부분을 잘라서 단면 같은 형태로 본다라고 생각해 보면, 아무래도 이쪽 부분에 벽이 생겨 있다는 얘기는 요 밑에 기초가 있을 확률이 크겠죠. 벽이 있으니까 이 밑에다 기초를 설치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요 바깥쪽에 나가는 이 계단이 끝나는 여기도 튼튼하게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이왕이면은 요쪽보다는 이쪽이 낫겠죠. 이쪽. 그래서 이 벽이랑 연결되는 부분에 맞춰서 계단이 끝나는 콘크리트도 여기랑 맞춰서 시공을 해주세요 라고 했다면은 조금 더 쉬웠을 거란 말이에요. 굳이 위치를 옆으로 옮겨서 이렇게 만들 이유는 없었을 거란 얘기예요. 이쪽에 줄여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면 여기도 공사가 진행되는 걸 좀 쉽게 하기 위해서 맞춰서 하는 게 좋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지하실 가는 계단은 없습니다. 지하실 가는 계단은 없는 거로 할 거고, 그러면 이쪽 여기서 끝나는 위치도 계단이 마감재가 여기 있습니다만 이쪽 벽이랑 맞춰서 끝나는 곳까지 잡든지, 아니면 이쪽까지 해서 이렇게 내서 뭐 계단을 늘려서 하시든지 하는 게 시공을 좀 고려하면은 조금 더 맞는 위치가 됩니다. 그러니까 도면의 모양만 보고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그 나중에 시공을 할 때도 같이 고려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는 이 구조체랑 끝나는 위치랑 맞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벽이 끝나는 위치하고 맞춰서 계단을 이렇게 설치할 겁니다. 이렇게 설치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계단은 세 단 되어 있으니까 세 단인가 두 단인가 뭐 어쨌든 두 단이든 세 단이든 그거를 동일하게 하고, 나머지 길이는 요 측면에 있는 벽이 끝나는 위치에서 계단이 내려가는 형태로 그릴게요. 지금 설명드린 이 내용을 모르시면 계속 말씀드리는데, 이런 내용을 모르시고 그리면 거기 몇 미리 옵셋 해야 되나요? 뭐 간격은 얼마인가요? 벽에서 그리나요? 이렇게 물어본다고요. 이거는 진행 자체가 안 돼요. 진행 자체가 안 되니까 이런 설명을 드릴 때 조금 귀찮아도 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럼 내용은 설명드렸고 제가 규칙대로 한번 그려볼게요. 그러면은 이쪽에 구조체에서 끝나는 데서 계단이 끝나게 하고 싶다라고 했으니까 이쪽 부분이거든요. 이쪽 부분에서 선을 가지고 오고, 여기서는 여기에서 끝나는 위치 잡고 싶었으니까 여기, 그 다음에 계단이 끝나는 이쪽 끝나는 거는 여기. 그럼 계단의 참 부분은 요만큼 정도에서 하겠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3번 내려가니까 계단 한 단의 깊이 260 하셔도 되고, 한 번, 두 번, 세 번. 그리고 나서 선 이어주시면은 되겠죠. 한 단의 디딤판의 깊이는 260 정도가 적당하다 였잖아요. 그래서 260 또는 280 정도로 그렸어요. 단면도를 그리면 한 단의 높이는 180이었겠죠. 그래서 이쪽 부분에 단면도를 그려보면은 이렇게 되겠지요. 올라오고 지나가고 올라가고 지나가고 다시 올라온 다음에 쭉 지나가죠. 이렇게 콘크리트가 쭉 지나갈 거예요. 그 요 밑에 기초가 생겼을 거고, 대각선이 생기고 콘크리트 슬라브가 생기고 요쪽 부분에 출입문이 생겼었겠죠. 그래서 요쪽 부분 계단 한번 그려보시면 되겠네요. 전면 계단 같은 경우도 같은 규칙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려져 있는 거를 보고 생각을 해보면은, 이 끝에 있는 부분, 왼쪽 끝에 있는 부분은 아마도 굳이 위치를 맞춘다 그러면은 벽이 끝나는 요 위치랑 맞추는 게 좋았을 거예요. 이쪽 위치.
이 안쪽에 있는 벽이 끝나는 이쪽이랑 위치를 맞춰주면은 조금 더 시공할 때 찾기 편했을 거고, 오른쪽 같은 경우는 계단의 시작 위치를 안쪽에 있는 벽이랑 맞춰서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두 선, 이 벽하고 이 벽에 있는 위치에서 수직선을 내고, 중심선에서 계단 참 같은 경우는 중심선에서 여기까지 얼마의 값을 줄 거냐가 중요하겠죠. 테라스의 넓이를 얼만큼 할 거냐니까. 테라스의 넓이를 얼마로 할 것이냐니까, 여기의 값은 1500 정도, 1200? 1500 정도 할 생각입니다. 1500.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선을 그릴 때 거실의 끝나는 부분에서 기준선을 하나 내려주고, 현관의 바깥쪽 벽이랑 같은 곳에서 선을 빼주고, 중심선을 1500 정도를 바깥쪽 벽에서 옵셋을 하시면은 여기 부분이 테라스겠죠. 그러니까 설계를 하는 거예요. 지금 보고 그리는 게 아니고, 보고 그리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설계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불필요한 선을 지우고, 그리고 나서 계단 260짜리 또는 300짜리, 260에서 300 정도까지 가능하니까 3단 이렇게 내려주시면 여기는 필렛 해주시면 되죠. 이거는 이제 계단 부분인데, 계단의 평면이에요. 평면. 여기가 계단의 평면인데, 평면도 같은 경우는 계단에 번호를 써주는 게 기본입니다. 한 번 올라가고, 두 번 올라가고, 세 번 올라감이라고 숫자를, 평면상에 계단에 단수를 써주시는 게 기본이에요. 써주면 좋고요. 안 써주시면은 뭐 이해하시는 분이 좀 몇 단짜리 계단인지 헷갈리겠죠. 그래서 계단에는 가급적이면은 1, 2, 3, 4 이렇게 숫자를 좀 써서 몇 단짜리 계단인지를 표현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있어요. 계단을 올라갑니다, 내려갑니다 라는 계단 표현을 할 때는 현재 그리는 층, 여기가 1층이잖아요. 1F일 거라고요. 그럼 1F를 기준으로 얘가 내려가는 거면 내려감이라고 쓰시면 돼요. 1F를 기준으로. 여기도 보면은 여기가 1층이고 얘가 1층이죠. 그럼 1층에서 내려가는 계단이잖아요. 그럼 여기는 공식적으로 쓴다 그러면 다운이라고 써주는 게 맞는 위치예요. 올라감이라고 써도 사실은 높이 차이가 없으니까 상관은 없는데, 이왕이면은 현재 해당하는 위치에서 얘를 내려가는 곳이니까 내려감 이렇게 쓰는 거예요. 만약에 U자형 계단이 있다고 했을 때, U자형 계단이 있고 여기서 이제 계단을 이렇게 올라간다고 쳐볼게요. 이렇게 올라가고 얘가 아래층으로 내려가는 곳이 여기에서 있다라고 치면은 잘리는 곳을 기준해요. 이거는 드릴게요. 만약에 여기 계단이 있는데 이 계단을 타고 2층 3층을 계속 이렇게 돌아서 올라가는 계단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은 실제로 3D로 보게 되면, 얘를 제가 2층까지 붙여넣기를 하고 3D에서 이 부분을 보면은 계단이 이렇게 연속될 거라고요. 이런 식으로 연속돼서 올라간다고 치면은 요쪽 부분에서 요쪽 부분이 2층이라고 가정을 하고 현재 2층 평면도라고 치면은 2층 평면도는 2층 레벨에서 특정 높이만큼 올라가서 잘라서 아래를 보는 도면이잖아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요 부분을 이 정도 높이에서 잘라서 본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잘라서 보니까 평면상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보여져. 이런 식으로. 근데 이때 잘리는 계단, 올라가는 잘리는 계단, 얘가 보이는 거고,
잘려진 뒤쪽으로 보이는 거는 내려가는 계단이 보인다고요. 이렇게 내려가는 계단이 보인다고요. 그래서 이거를 도면으로 그려보면은, 도면으로 여기 표현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돼요. 여기가 잘렸잖아요. 여기가. 그러면은 올라가는 쪽에서 자르죠. 이렇게 올라가는 쪽에서 잘려서 이쪽에서 여기까지 올라가는 방향 업이 되는 거고, 이쪽에서 요렇게 내려오는 여기는 다운이 되는 거죠. 실제로 3D를 보면 이렇게 생겨 있잖아요. 여기에선 올라가는 거죠. 여기서는 올라가는 거고, 여기에서 잘렸잖아요. 이렇게 잘려서 위는 안 보이는 거고, 이 뒤쪽 부분에 보이는 거는 아래로 내려가는 계단이라고요. 여기 내려가는 계단.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다운, 이렇게 해서 다운 이렇게 쓰는 거죠. 저거를 거꾸로 쓰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생각보다 많아서 정확히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 의미를 여기다 섞어서 쓰게 되면은 걔가 여기서 내려가는 계단 다운인 거예요. 여기도 내려가는 계단 다운 이렇게 쓰는 게 훨씬 더 맞는 부분이라고 이제 설명드린 거죠. 물론 여기는 여기나 높이 차이가 없으니까 올라감이라고 쓰셔도 되고, 올라감 내려감 둘 다 쓰셔도 돼요. 여기다 같이 표현해도 상관없는 구간입니다. 뭐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현관, 이쪽에 현관 한번 볼게요. 현관, 여기 부분은 이렇게 높이 차이가 나는 구간이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요쪽이에요. 요쪽. 여기는 현관이고 여기는 마루거든요. 마감재의 두께가 다릅니다. 실제 여기 잘라놓은 도면을 보면은 3D로 잘라서 볼게요. 여기 위치를 보게 되면은 실제로 이 현관의 마감재가 낮을 거고, 여기 거실 쪽에 들어가는 마감재가 높을 거라고요. 그래서 여기가 선으로 보인다 라고 설명드렸고, 이 부분에 날카로운 마감재들이 나올 거니까 다치지 말라고 몰딩을 설치하기도 합니다 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면은 이런 구간은 평면도에서 높이가 차이 나잖아요. 저기는 마감재가 다르기도 한데 높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럼 저런 구간에 높이 차이가 난다라는 표현을 해주셔야죠. 그러니까 이 부분의 단면도를 잘라주면 명확할 건데, 평면도 상에서도 이 부분의 높이 차이가 여기가 높고 여기가 낮음이라는 표현을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표현할 때 쓰는 기호가 있습니다. 어떤 기호냐면 이렇게 생겨 있는 기호예요. 이렇게 그립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 밑에다가 해치를 해줘요. 바닥이 차 있는 느낌, 바닥이 차 있는 요 해치를 해준 다음에 여기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만약에 여기 높이를 0으로 계산했다면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여기는 마이너스 얼마 이렇게 쓰겠죠. 이 표시가 평면도에 있다 그러면 저기서 높이 차이가 나는 곳이다 라는 걸 아시면 돼요. 그래서 캐드상에서 여기다가 굳이 기호 표현을 한다 그러면, 도면을 이제 오른쪽에서 볼 거니까 뭐 위치는 크게 상관없습니다만, 이쪽 부분이 오고 여기서 높이 차이가 생기죠. 내려가는 걸 표현해주고 이렇게 수평으로 가죠. 그리고 이쪽 부분에 대각선 해치가 들어가겠죠. 이렇게 해서 대각선 해치가 들어간 다음에 여기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여기는 마이너스 뭐 예를 들면은 마이너스 70 이렇게 써주면은 여기가 높고 여기가 낮다는 얘기죠. 여기를 기준으로 7cm가 낮은 곳이다 라는 도면 표현이 돼요. 그래서 도면에 이런 기호가 보인다 그러면은 높이를 나타내는 값의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당연히 이런 곳에다가 합니다. 이런 곳 기호의 모양을 보시더라도 딱 여기에 쓰기 좋은 형태죠. 근데 이 높이 차이가 나는 곳이 또 있는데 어디냐면은 화장실이, 화장실 쪽도 보면은 높이 차이가 날 건데,
여기는 이렇게 안 해요. 여긴 안 해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여기는 이미 벽으로 막혀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이런 구간은 단 차이가 난다라고 보기보다는 그냥 바닥의 높이가 높다, 바닥의 높이가 낮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는 영역이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높이 차이를 나타내더라도 이렇게 나타납니다. 같은 기호지만 마이너스 얼마, 여기 위치가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이런 식으로. 그래서 바닥의 높이 차이를 나타내는 기호는 크게 두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는 이제 제일 많이 쓰는 게 이렇게 생겨 있는 기호를 많이 써요. 여기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요거는 실과 실이 구분돼서 영역이 딱 명확하게 구분되는 곳에 높이 차이를 써주고 싶을 때 많이 쓰는 기호고요. 하나는 실의 벽이 구분되어 있진 않은데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여기가 마이너스 70 이럴 때, 또는 이렇게도 됩니다.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여기가 플러스 80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것도 있을 거잖아요. 높이가 높은 것도 있을 거라고. 그런 데는 이렇게 거꾸로 써주면 돼요. 그러면 이제 궁금한 거는 어디가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냐는 거죠. 어디를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로 보느냐 인데, 요거는 거실입니다. 거실.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대부분 바닥의 마감재, 그러니까 FL의 높이를 어디로 잡느냐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바닥 1층 바닥이 어딘가요? 여기서 1층 바닥의 높이가 어딘가요? 물으면 거실의 바닥을 뜻해요. 근데 이 거실은 법적으로 거주, 직무, 작업, 집회, 오락행위가 일어나는 곳을 바닥의 기준으로 잡습니다. 바닥과 천장 높이를 하는 곳 기준으로 잡는데, 그렇다고 치면은 여기를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로 잡으면 애매한 거죠. 왜냐면 거실이 아니니까 높이 기준을 삼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기준으로 저 중에 대표성을 가지는 곳이 있다 그러면 그곳의 높이를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로 보고, 여기가 여기보다 7cm가 낮다 그러면 마이너스 70, 얘보다 얘가 8cm가 낮다 그러면 마이너스 80 이렇게 쓰는 게 가장 일반적인 표현 방법입니다. 이게 별거 아닌데 진짜 잘못 쓰시는 분, 그러니까 여기를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로 보고 여기를 플러스 70이라고 쓴다고 해서 죽는 건 아니에요. 근데 원칙은 그렇다고요. 원칙은 이왕이면은 표준이거나 원칙이거나 기준에 따라서 쓰면 좋잖아요. 그래서 그 기준을 좀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하나는 뭐냐면, 기울기가 있는, 경사가 있는 곳. 아까 이거 설명 못 드렸는데, 화살표는 요 다운, 업 쓰는 화살표는 아무데나 하는 게 아니고 시작하는 곳에서 끝나는 데까지, 시작하는 곳에서 딱 끝나는 데까지 정확하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이거 대충 그냥 여기서 이렇게 내려갑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시작하는 곳에서 끝나는 곳까지, 네, 요 표현까지 하셔야 되고, 문자로 쓰는 거 잊지 마시고. 다운. 그리고 이제 그 기울기에 대한 표시인데요. 화장실 같은 경우는 이제 물론 요번 도면에 하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그렇게까지 할 도면이 아니라서 바닥에 물을 빼는 구간이 있을 거라고요. 바닥에. 그러니까 화장실이 이렇게 있다고 치고 여기에 이제 변기가 있다고 칠게요. 변기. 이렇게 변기가 있었다고 치고 여기 샤워기도 있고 요 바닥으로 물을 빼야 되잖아요. 쓰고 나면. 그러면은 어디선가 샤워를 했으면 물이 이쪽으로 흘러 들어가야 되니까 바닥에 기울기를 줘야 돼요. 기울기. 그래서 이거를 평면도에 어떻게 표현하냐면, 요쪽 밑에 배수구가 있다고 치면은 이 배수구 쪽으로 화살표를 그려주면 됩니다. 이렇게 화살표를 그려주면 되는데, 이 화살표를 그린 다음에 보통은 기울기가 있다라는 얘기로 기울기 얼마 이렇게 쓰든지, 아니면은 기울어져 있음이라고 영어로 SL 기억이 안 나네요. 슬로프라고 쓴 다음에 몇 분의 몇 이렇게 써주면은 저쪽 방향으로 몇 분의 몇 정도의 기울기에 물매라고 표현해요. 물매가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딘가에 저렇게 화살표가 있고 슬로프 또는 기울기라고 써 있으면은 그쪽 방향으로 기울어 있다라는 표시로 보시면 되고, 평면도상에서는 배수구, 바닥 배수구가 있는 구간에 저런 표현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려볼게요. 여기 같은 경우에 이렇게 그린다는 얘기예요. 이쪽에서 이쪽으로 기울기가 있다라고 여기다가 기울기 얼마 이렇게 써준다고. 이렇게 이쪽으로 기울어져 있음이라고 기울기 얼마 이렇게 써준다고요. 표현되어 있는 게 도면은 있는데 얘가 해상도가 낮아서 지금 잘 안 보여요. 그 기울어진 방향으로 얼마 정도의 기울기를 가졌다라고 써주는 게 보통입니다. 그리고 이제 화장실도 일반적인 평면도에선 안 그리겠지만 화장실을 확대해서 그리는 평면도가 있다면 바닥에 물 빠지는 위치를 반드시 표시하는 게 좋죠.